안녕하세요. 국풀방위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오늘 송파중학교 내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담당 강사 김승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풀국어 송파방위원 중2 담당 강사 김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송파중 하면은 저희 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기도 하고 좀 공부에 열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시험 스타일 좀 난이도는 좀 어떤 편인가요?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이한 수준이 나올 때도 있지만 특정 문항들이 좀 까다롭게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상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점수를 가르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A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네, 이것도 이제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이제 1학년은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아서 2, 3학년만 볼 텐데요. 2학년의 경우는 평균이 81.5점이었고요. 비율로 따지면 43.1%, 3학년의 경우는 이제 평균이 82.2점으로 비율은 44.3%. 그래서 평균은 80점대, 그다음에 비율은 한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난이도가 중상인데 지금 점수라든지 A가 나온 비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송파중 학생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그렇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비율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들었던 명성답게 송파중 학생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학교의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객관식, 서술형, 수행평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송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1학년과 3학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6문항에서 30문항, 30문항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특징적인 점이 지문이 굉장히 길게 삽입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의 경우 문학 작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단락을 일부 잘라서 한 3문단 정도 주고 그 밑에 문제 2개 주고 이제 다른 또 단락 주고 그 밑에 다른 문제 주는데 작년 이제 1학년의 경우는 이제 지문이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저 타 지문까지 그래서 두 쪽이 전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3쪽부터 타면은 13단락 정도 되죠. 거의 그러니까 두 쪽이 거의 다 지문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1번은 3쪽부터 그래서 그런 경우 지문이 굉장히 길게 삽입되고 이게 단순히 문학뿐만 아니라 토의학이나 이런 매체 같은 것도 토의도 이제 부분을 잘라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전문을 다 일단 실어주고 문제를 짜르르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도 30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부족하거나 특히 이제 지문이 또 길게 삽입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 이 글을 읽는 데 속도도 느려지고 문제를 풀 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도 있고 그렇게 꼼꼼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딱 들어도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부 지문 같은 걸 쓰거나 하기도 하나요? 외부 지문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가끔 이제 선생님께서 학습지로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기보다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송파중은 서술형은 출제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서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송파중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약간 수능적으로 조금 이제 긴 지문 읽고 객관식으로 답을 찾고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조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객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서술형은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보았고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중학교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송파중의 경우도 이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와 독서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수행평가고요. 송파중의 경우는 이제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선생님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의 경우는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해주시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개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의 네, 맞습니다. 수행평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여기도 쓰기와 말하기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쓰기에서의 기초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사항들, 뭐 일단은 뭐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단락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말하기에서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시간 지켜 말하기,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연습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사실 뭐 단순하게 중학교 수행평가를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자기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사실 쓰기와 말하기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기왕 이런 거 수행평가를 할 때 조금 매일매일 좀 연습하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좀 주의사항이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수행평가상에서? 네, 수행평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송파중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제 프린트를 많이 나눠주시는 학교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프린트 학습지 뭐 기타 자료를 좀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제가 뭐 따로 프린트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일 검사를 합니다. 매주 올 때. 그래서 안 돼 있다. 그럼 이제 어머니께 상담을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미리 챙기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독서 활동이나 독후 활동은 사실 너무 기본이라서 평상시에 좀 읽어두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송파중 출신 남학생, 여학생, 이제 여자 중에 1등이라는 애, 남자 중에 1등이라는 애를 이제 동시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고등학생이 된 거죠. 고등학생이 됐을 텐데, 이 남자 중에 1등이라는 애가 이 머리가 되게 뛰어난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 진학도 잘했는데, 이 남자 중에 1등인 애가 송파중에 다녔을 때는 전교에서 뭐 정확하게 등수가 나오진 않지만 한 6등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남자 중에 1등이지만 여학생이 자기 앞에 5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중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잘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꼼꼼함, 그런 걸 챙기는, 남자애가 꼼꼼하다고 해도 여자애의 꼼꼼함은 좀 차원이 달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송파중에서 A등급 혹은 이제 A등급을 넘어서 만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조안점을 둬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파중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꼼꼼하게 봐야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1학년의 경우도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문제가 이제 프린트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송파중 준비할 때는 프린트를 아예 한 회차는 프린트 수업만 딱 진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프린트가 좀 비중 있게 시험에 출제되는 편이고요. 시험 자체가 시간도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많아서 꼼꼼하게 읽어서 실수를 좀 줄여야 하는 그런 유형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집중력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송파중의 경우는 특히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못 읽고 대충 읽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지문이 긴 학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읽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제가 첨언을 한마디만 하자면, 그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이 학교도 많이 출제를 하는 학교였어요.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거의 전부를 다 보여주는 스타일의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저희가 그럼 가르칠 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야, 지문을 안 보고도 풀 정도가 돼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되, 다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지문의 어느 범위가 나왔는지는 니네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만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 라고 하고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긴 지문에서 딱 한 단락만 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단락이 빠졌다는 걸 눈치를 못 채고 1번부터 5번 선택지 중에 틀린 내용이 없다. 이게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전체 시험에.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맛이 간 거예요. 뭐 속된 말로 하면은. 근데 이제 이 시험에서 이 단락 부분이 뭐가 들어갔다 빠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푼 친구들은
그 시험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게 나오거나 하면 그 긴 지문의 내용을 일단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문의 내용 중에서 어디가 지금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도 조금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과거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송파 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국어 과목은 성적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송파중 저희 반 학생 중에 중간에서 기말까지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오른 학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말 정규 내신 수업 듣고 제가 평일에 클리닉을 계속 불렀거든요. 군말 없이 나왔더니 이렇게 성적이 오른 걸 보고 본인도 이만큼 투자해야 성적이 나오는구나를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한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송파중 개별적으로 보자면 사실 송파중의 경우가 이제 원장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어렵다고 네. 소문이 난 학교잖아요. 그래서 가끔 너무 고난도의 문제를 막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뭐 중3 고등학교 약간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항상 기본은 이제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다음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하고, 고난도의 문제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살짝 풀어보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네. 오히려 기본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송파중에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